자, 이번 장에서는요, 클래스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시작부터 클래스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자바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그 밑바닥에는 클래스를 이해한다라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도 이해가 필요하지만 개념적으로 클래스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챕터는 매우 중요한 챕터가 될 거예요. 그 매우 중요한 챕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클래스의 개념이랑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기본 구조인데 일단 히스토리를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처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변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는 예를 들어서 정수만 저장할 수 있는 변수도 하나 만들었고요.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도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변수, 여러 가지 자료형을 저장할 수 있는 각각의 변수의 타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용해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인트 같은 경우는 정수를 저장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변수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만약에 반 학생들의 성적을 제출한다, 성적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반 학생이 40명이라고 치면요, 이 40명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가 40개가 필요했습니다. 자, 변수의 40개의 관리도 힘들거니와 변수의 이름 짓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40개의 변수를 저장해 놓고 그 40개의 변수에 대한 평균을 구했어요. 여기 이제 더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했죠. 저장을 했죠. 자, 이렇게 변수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가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자 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배열입니다. 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타입을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지금 무려 4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각각의 자료형을 단 하나의 자료형으로 이렇게 묶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배열이잖아요.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타입을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변수를 관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배열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변수들을 하나의 스코어스라고 하는 요 배열 참조 자료형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고 이 첫 번째 친구는 스코어스 제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친구는 스코어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 여러 개의 인트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훨씬 관리해야 될 자료형이나 변수의 수가 명백하게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되게 큰 장점이었었죠. 자, 그래서 배열이라고 하는 문법이 그런 이유로 대두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배열이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같은 것만 저장할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트 한 반의 성적을 저장하기 위한 건데 한 반의 각각의 성적과 그 반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로 묶고 싶지만 지금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정수는 인트 값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평균 값은 더블 값이란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얘네들은 지금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에 배열 하나로 묶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여전히 각 이 반의 평균이라고 하는 에버리지라고 하는 값은 여전히 따로 변수를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요. 만약에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3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그냥 1반에 대한 모든 정보는 1반이라고 하는 자료형에다 집어넣고 2반, 3반 마찬가지로 모든 자료형을 하나로 관리하면 좋을 텐데 그 반의 모든 정보를요.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구조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조체라고 하는 이 구조체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형이 같던 다르던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자료형만 묶을 수 있잖아요.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자료형이 달라도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구조체예요. 자, 물론 나중에 이제 클래스에서도 메서드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구조체도 문법적으로는 메서드도 가능해요. 물론 이거는 지금 자바에 있는 문법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C 계열 쪽에서 있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구조체라고 하는 문법적인 특징이 나왔는데 이 구조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료형 타입 상관없이 내가 인트든 더블이든 관련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겠다. 이 스코어라고 하는 구조체를 가지고 그 안에 각각 학생들의 점수와 그 반의 평균을 같이 묶어서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만든 문법 체계가 바로 구조체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문법이 발전해 온 겁니다. 처음에는 변수만 사용하다가 너무 불편해, 너무 많아져. 그래서 배열 만들었더니만 배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타입만 묶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다른 타입을 묶어야 될 필요성이 생겨. 그래서 나온 것이 구조체란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히스토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다가 야, 우리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이 구조체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내가 여러 가지 기능도 추가를 하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메소드라고 나중에 불려질 텐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80점 이상인 학생들만 뽑아낼 수 있는 기능, 또는 최대점과 최소점을 뽑아낼 수 있는 기능, 내지는 전체 학생들의 성적을 다 프린트할 수 있는 기능, 이런 메서드를 기본적으로 추가를 하고요. 거기에 상속 기능이 또 추가되는 겁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건 뒷부분에서 다시 배우시겠지만, 클래스 하나를 다시 자식 클래스를 생성해서 자식 클래스로 이 모든 기능들을 넘겨주는 것, 그걸 가지고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구조체는 상속이 되지 않거든요. 클래스라고 하는 건 상속이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그런 기본적인 여기 있는 변수, 구조체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특징에다가 상속이라고 하는 기능까지 추가로 더 얹어서 만든 것이 바로 클래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C 계열을 따지면 여기까지가 C고요. 여기가 C 뿔뿔이거든요. 클래스라고 하는 건 C 뿔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자바는요, 애초에 태생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C 뿔뿔이 나온 다음에 자바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바라고 하는 건 이런 문법 체계가 계속 발전해 온 상황에서 클래스까지 나온 상태란 말이죠. 자바는 애초에 시작부터 클래스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바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바는 애초부터 시작부터 그냥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예제를 짤 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시작하잖아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나면 처음에 퍼블릭 클래스 어쩌고부터 시작해서 거기 안에다가 이제 메서드를 추가하면서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그게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바의 시작점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대충 이런 맥락에서 나왔구나 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절차지향형이라고 하는 것과 객체지향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개념적으로 정말로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방에 이해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이해하는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그냥 감만 익혀보도록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절차지향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순서입니다. 절차라고 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객체지향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객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조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예제를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쳐볼게요. 절차지향형으로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동차를 선택해야 돼서 컬러랑 엔진 종류를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자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지정합니다. 자, 그럼 운전자의 이름과 면허번호가 정상적이면 근데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장애물을 감지를 하게 되면 자동차를 정지하고요.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하면, 장애물이 없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계속 운전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절차지향으로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절차지향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절차지향형 프로그램밖에 되지가 않아요. 첫 번째 뭐하고, 두 번째 뭐하고, 세 번째 뭐해라 라고 이렇게 정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객체지향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예제에서 각각을 다 객체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동차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자동차 뱃속에서는 컬러랑 엔진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있고요. 또 어떤 엔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엔진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엔진이라고 하는 것도 객체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류라고 하는, 그러니까 엔진이 몇 기통이냐, 6기통이냐, 4기통이냐, 8기통이냐 이런 종류도 정의가 될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시동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색깔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진한 색깔, 어두운 색깔로 표현한 거는요, 특징입니다. 특징. 색깔이 뭐고, 이름이 뭐고, 면허번호가 뭐고요. 이런 식으로 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기능입니다. 기능. 그러니까 돌아가는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건 동작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전진하기, 정지하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운전자 객체도 여기다 만들어놨네요. 운전자 객체는 운전을 하거나 장애물을 감시하기. 물론 장애물은 눈으로 그냥 운전자가 감시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왼쪽에는 절차지향형은 진짜로 말 그대로 순서대로 운전자가 자동차를 골라서 자동차를 탄 다음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다고 치면, 객체지향형은요, 그 지금 여기에서 나온 모든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객체죠. 객체라고 하는 거는 오브젝트라고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형상화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 운전자 다 지금 눈에 보이는 객체죠. 그걸 다 클래스로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운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역할이 있고 자동차가 하는 역할이 있고 엔진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운전자한테는 운전하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그럼 운전하기라고 하는 기능을 할 때는 실제로는 이 운전한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운전하기 내부에서는 자동차 뱃속에 있는 전진하기라고 하는 이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운전한다라고만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운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프로그램 짤 때는 자동차 뱃속에 있는 구동하기가 돌아가야겠죠. 그죠? 그냥 자동차에 있는 그 운전하기, 다시 말해서 전진하기라고 하는 기능이 여기서 이 메서드 안에서 수행될 거란 말이죠. 자, 반면에 여기 있는 객체로 만들게 되면 그냥 이 운전하기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자동차 객체 뱃속에 있는 메서드를 그냥 호출만 하는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장애물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객체 뱃속에 있는 정지하기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나요? 프로그램을 짤 때 각각의 객체를 구성해놓고 객체들 간에 서로 필요한 기능들을 서로 호출하거나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게 객체지향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객체지향형과 절차지향형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는 조금은 곤란합니다만 프로그램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객체지향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가지 예제에서요. 운전자가 2명이라고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운전자 2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자동차를 운전한다라고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지향형은 훨씬 힘들어져요. 운전자 이름 면허번호가 있죠. 두 번째 운전자 이름 면허번호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운전자가 먼저 운전하고 두 번째 운전자가 그 다음에 운전하고 이걸 번갈아 가면서 운전한다고 치면 절차가 되게 많이 사이사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객체지향형은요. 요만큼만 하나 더 카피하면 되는 겁니다. 밑에다가. 그래 놓고 마찬가지로 얘도 운전하기가 있고 장애물 감지하기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만 연결해주면 기본적으로는 호출 시점만 정해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 객체지향형이 와닿지는 않을 텐데 지금 왼쪽과 오른쪽 그림에서 운전자가 2명인 경우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할까요를 한번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 훨씬 객체지향형 구조가 간단하고 명료해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조금은 오실 겁니다. 자,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객체지향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이후에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배우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다 보면 아, 이게 객체지향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으로 오실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점점 객체지향형을 이해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바에서 그러니까 자바에서 객체지향형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클래스만 설명을 줬는데 실제로는 클래스만 있는 게 아니고 객체지향 요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클래스고요. 하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만들지 못하는 놈이긴 한데 일단 어차피 다른 방법으로 또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타입에. 자, 일단은 지금 그 얘기는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자바에서 제공하는 객체지향 요소는 크게 클래스라고 하는 것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클래스라고 하는 건 다시 쪼개져요. 일반 클래스랑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으로 쪼개집니다. 자, 일반 클래스는 여러분들 이제까지 짜왔던 게 모든 클래스가 다 일반 클래스입니다.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들으셨다고 한다면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일반 클래스만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추상 클래스라고 하냐면요. 이 뱃속에 있는 이걸 메서드라고 부르는데 이 메서드라고 하는 것 앞에 앱스트랙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자, 앱스트랙이 하나 이상 붙어져 있으면 그 클래스를 가지고요. 추상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그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앱스트랙이 붙어야 됩니다. 앞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이 클래스 앞에 앱스트랙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겁니다. 자, 없는 거가 일반 클래스고 있는 게 추상 클래스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앱스트랙이 붙냐면 이 뱃속 안에 메서드들 중에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그걸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는 반드시 앱스트랙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말이 추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클래스는, 그러니까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와 추상 클래스로 나눠진다.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앱스트랙이 붙어 있는 거고, 언제 앱스트랙을 붙여야 되냐면 뱃속의 메서드들 중에 하나라도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놈이 앞에 붙어 있으면 이 바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도 반드시 앱스트랙으로 정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ABC라고 하는 메서드 앞에 앱스트랙이 붙은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추상 메서드라고 불러요. 클래스 앞에 앱스트랙 붙은 걸 추상 클래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ABC라고 하는 메서드 앞에 앱스트랙이 붙은 걸 가지고 추상 메서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긴 게 좀 다르죠. 여기 있는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괄호가 있는데요. 추상 메서드 같은 경우에 중괄호가 없습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세한 건 뒷부분에 가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는요, 정확하게 반대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클래스가 남자면 인터페이스는 여자입니다. 인터페이스가 남자면 클래스가 여자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클래스이면서 인터페이스일 수는 없어요. 인터페이스이면서 클래스일 수는 없습니다. 자, 반면에 또 기본적인 문법 구조가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문법 구조 대부분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문법 구조를 또 마찬가지로 클래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소리죠. 다만, 뭐 상속이나 이럴 때는 인터페이스든 클래스든 기본적으로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도 다 적용할 수 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인터페이스랑 클래스랑은 좀 명확하게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만 잘 생각하셔서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있는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건 뱃속에 메서드 앞에 앱스트랙이 하나로 붙어 있으면 자기는 추상 클래스가 된다고 했었었죠. 이 인터페이스는요, 하나 이상이 아니라 모든 메서드가 다 앞에 앱스트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퍼블릭 앱스트랙이에요. 자, 퍼블릭 앱스트랙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이런 게 무조건 모든 메서드가 다 퍼블릭 앱스트랙이다. 거기다가 여기 이걸 필드라고 부르는데 모든 필드가 마찬가지로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로 정의되어져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인터페이스는 이 뱃속에 들어가는 놈이 어떤 타입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의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요. 뭐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뭐로 바뀐 거예요? 인터페이스로 바뀐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앞에 클래스 써져 있으면 클래스 직군에 들어가는 거고, 인터페이스가 앞에 쓰여져 있으면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만 인터페이스다라고 얘기하면 뱃속에는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앞에 자동으로 붙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뭐 이런 제어자니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이런 것들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은요, 여기 있는 int m이라고 하는 건 많이 보셨을 테니까, 지역 변수 같은 거 볼 때 많이 보셨을 테니까, 변수 선언할 때. 자, 이렇게 꾸며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자, 이걸 모디파이어라고 해요.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제어자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뒷부분이 사과라고 치면, 이 앞에 거는 빨간 사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놈은요, 사과들은 올 수 있지만 다 빨간 사과만 올 수 있고, 메서드를 뭐 포도라고 할까요? 포도는 올 수 있지만 포도는 색깔이 없죠. 다른 걸로 할까요? 네, 아무튼 맛있는 포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맛있는 포도라고 하는 것만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고정되어져 있는 것,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포도도 색깔은 있네요. 청포도도 있고. 자, 클래스의 활용입니다. 그럼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자바에서 사용되는 클래스에는 뭐가 있고, 또 반대쪽에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어떻게 배우실 거냐면 얘를 1번으로 배울 거고요. 얘는 2번으로 배울 거고요. 얘는 3번으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서부터 이제 예제를 설명을 드릴 때,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어디를 배우고 있는 건지를 계속 인지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쪽 배우고 있는지를 아시는 상태에서.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일반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클래스의 구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는요, 여기 있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 클래스라는 키워드 바로 앞에가 뒤에가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그럼 여기는 A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바 파일을 만들게 되면, 실제로는 이클립스에서 이제 클래스를 생성하게 되면 자바 파일이 생성되는 거죠. 자, 그때 제일 중요한 것 하나, 파일 이름이랑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반드시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면 오류가 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클래스 앞에 public이라고 붙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클래스 A인데 이게 만약에 사과라고 치면 public이라고 하는 이런 모디파이어, 제어자라고 불려지는 놈은요, 일단은 앞에 수식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 사과라고 하는 것을 빨간 정도에 해당되는 게 public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public의 정확한 의미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모디파이어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게 그냥 수식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바깥에, 클래스 바깥에 올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올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클래스 바깥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 이외에 한 줄이라도 오면 무조건 오류고요. 클래스 내부에 오는 거 4가지 이외에 한 줄이라도 오면 오류입니다. 그럼 클래스 바깥에 올 수 있는 것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바깥에 먼저 패키지가 첫 번째 줄에 옵니다. 자,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폴더예요, 폴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브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워킹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 A, B, C라고 하는 폴더 안에서 지금부터 이제 ABC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ABC라고 하는 프로젝트 안에서 지금부터 자바라고 하는 파일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소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자바라는 이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 내가 패키지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패키지라고 하는 놈은 만약에 패키지가 ABC라고 BCD라고 해볼까요? BCD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약에 지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BCD라고 하는 패키지는요, 소스 밑에 BCD라고 하는 서브 폴더 밑에 A.java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키지가 별거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서브 폴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위 폴더다. 다시 말해서 패키지가 BCD면 내가 A.java라고 하는 건 소스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BCD라고 소스 바로 밑에 BCD라고 하는 폴더 밑에 내가 이 파일을 저장하겠다. 자, 그게 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십시오.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후반부에 다룰 겁니다. 자, 임포트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똑같이 소스라고 하는 거에 BCD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다 쓸까요? KKK라고 하는 폴더 밑에 B.java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A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 놈과 A.java라고 하는 위치는 BCD 밑에 있고 B.java라고 하는 것은 KKK 밑에 있단 말이죠. 그럼 A.java에서 B라고 하는 자바 파일을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이 소스를 사용하고 싶으면, 정확하게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건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KK 뱃속에 있는 B.java라고 하는 것을 BCD 안으로 이렇게 읽어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 읽어가지고 오는 게 바로 임포트입니다. 그래서 임포트의 기본적인 개념은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참조할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종류만 잘 기억하세요. 패키지가 정확하게 뭐고 임포트가 정확하게 뭐다라고 하는 건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자, 3번째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클래스입니다. 익스터널 클래스라고 외부 클래스인데요. 클래스 바깥에 클래스가 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클래스 하나의 자바 파일 안에요, 클래스가 10개고 20개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클래스의 이름과 자바 파일의 이름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럼 여러 개 중에서 도대체 누구랑 파일 이름을 동일하게 맞춰야 돼요?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파일이 되게 여러 개니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클래스의 이름과 파일 이름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클래스 바깥에 클래스가 또 올 수 있대요. 그럼 클래스가 되게 여러 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파일 이름은 누구랑 맞춰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데 그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뭐냐면 퍼블릭이 붙어져 있는 이놈이랑 이름이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A라고 하는 클래스에 퍼블릭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A라고 하는 자바 파일이라고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소리는 바깥에 있는 놈에다가 퍼블릭을 붙이면 안 되겠다는 소리겠죠. 바깥에 있는 데다가 퍼블릭을 붙이는 순간 오류입니다. 퍼블릭은 두 개일 수도 없습니다. 절대 클래스들 중에서 단 한 놈만 퍼블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놈이 파일 이름이랑 동일한 놈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클래스 바깥에 올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클래스 안에 올 수 있는 거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안에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변수, 앞에서 배웠던, 기본 문법에서 배웠던 변수가 클래스 안에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를 필드라고 불러요. 자, 근데 클래스 바깥에서는 변수를 쓸 수가 없잖아요. 클래스 안에 있는 것들이 필드인데,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필드가 아니고요. 자기가 만들어진 중괄호가 클래스 중괄호 안에서 만들어지면 필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메서드 중괄호 안에서 만들면 지역 변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은 필드랑 지역 변수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변수는 변수인데 클래스 중괄호 내부에서 바로 딱 선언된 변수, 그걸 우리는 필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것의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속성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 클래스의 속성. 예를 들자면 자동차 클래스를 만든다고 치면 이 필드로 사용되는 게 자동차 색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메서드입니다. 자,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함수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텐데,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 동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능을 구현한 게 동작이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클래스 내부에 포함되어져 있는 기능을 구현한 거, 그게 바로 메서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메서드예요. 그럼 결국에는 필드랑 메서드 두 가지만 보고 놓고 생각하면 클래스는 특징을 나타내는 필드와 기능을 나타내는 메서드 두 가지가 내부적으로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생성자입니다. 자, 메서드는 반드시 소괄호, 중괄호가 나오는 거예요. 소괄호, 중괄호가 나와야지 메서드입니다. 일반 메서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요, 클래스랑 이름이 똑같으면서, 이게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자, 이제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라고 하는 건요, 클래스랑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클래스랑 이름이 똑같은데 뒤에는 메서드처럼 소괄호, 중괄호가 붙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생성자라고 불러요. 그냥 이름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고요. 반드시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랑 이름이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하지 않으면 그건 생성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생성자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객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때 이 생성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거 한 적 있으시죠? string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뭐 str은 자, new string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여기 뭐 안녕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걸 앞에서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으신데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생성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서 객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 객체가 new라고 하는 놈이 흰 메모리에 집어넣는 거죠. 그게 스트링 객체 만드는 방법이었단 말이죠. 자, 아무튼 역시 종류만 잘 기억하십시오. 생성자가 있고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생성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부 클래스도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클래스 바깥에도 클래스가 올 수 있고요. 클래스 안에도 클래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에 온 클래스를 이너 클래스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네 개인데요. 그 중에서 생성자를 제외하고 1번, 2번, 4번 이걸 세 개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 클래스의 멤버다라고 불러요. 자, 멤버라고 하는 의미 쭉 기억하세요. 나중에 뒷부분에 멤버라고 하는 것이 왜 이 세 가지만 만들어지는지도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클래스의 기본적인 구조에는요, 클래스 바깥에 세 가지가 올 수 있고 클래스 안에 네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클래스 바깥에 올 수 있는 거가 패키지, 임포트, 익스터널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 내부에 올 수 있는 게 필드, 메서드, 생성자, 이너 클래스. 자, 그런데 이너 클래스 생성자를 제외한 나머지 1번, 2번, 4번 필드, 메서드, 내부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는 멤버다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OOP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한단 말이죠. 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객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말로 그냥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클래스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안 한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클래스가 뭐고 객체가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익히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클래스라고 하는 것과 객체를 얘기할 때 정말 많은 예제들이 있는데요. 붕어빵 기계와 붕어빵만큼 잘 들어맞는 예제가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붕어빵 기계와 붕어빵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붕어빵 기계입니다. 이 붕어빵 기계가 바로 클래스입니다. 그럼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붕어빵을 쾅쾅쾅쾅 찍어요. 그럼 붕어빵들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찍혀놓은 걸 가지고 우리는 객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객체예요. 자,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인스턴스화 한다고 해요. 클래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인스턴스화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객체를 인스턴스라고도 부릅니다.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그럼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지금 4개 만들어진 거고요. 이 그림에서. 물론 점점점이 있지만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한다면 지금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4개를 만드는 거고요. 바꿔 얘기하면 클래스의 객체를 4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붕어빵 뱃속에는, 객체 뱃속에는요, 멤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멤버가 클래스 내부에는 4가지가 올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생성자를 제외하고는 멤버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멤버가 여기 오는 겁니다. 필드, 메서드, 이너 클래스. 각각 객체 뱃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객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말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진에서, 그러니까 요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를 꽂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필드 메서드, 여기 필드라고 하는 건 특징이죠. 메서드라고 하는 건 기능이죠.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클래스 내부에서 정의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클래스가 붕어빵 기계니까 내부에 조그마한 어떤 기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얘가 슈크림 붕어빵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슈크림 붕어빵이라서 슈크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필드 정도에 해당될 거란 말이죠. 슈크림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붕어빵이에요. 이 필드에는 단팥이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단팥 붕어빵이 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필드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똑같이 붕어빵이죠. 객체는 동일한 객체인데 특징이 다른 붕어빵이 만들어진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얘는 슈크림 붕어빵이고 얘는 단팥 붕어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서부터 단팥을 드세요, 또 내지는 슈크림을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붕어빵 기계에서 슈크림을 꺼내 드세요? 아니면 붕어빵을 찍은 다음에 붕어빵 안에 있는 슈크림이나 단팥을 드세요? 당연히 붕어빵을 먼저 찍고 첫 번째로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붕어빵을 먼저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드셔야지 슈크림이나 단팥을 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필드 사용하십시오. 메서드 사용하십시오. 이너 클래스 사용하십시오. 또는 이걸 활용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클래스만 있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클래스 안에서 슈크림 꺼내 드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필드 메서드 이너 클래스, 다시 말해서 어떤 클래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뱃속에 있는 필드 메서드 이너 클래스를 사용한다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필드 메서드 이너 클래스는 붕어빵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서 꺼내 드시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객체를 가지고 객체 뱃속에 있는 얘네들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붕어빵과 붕어빵 기계를 들으실 때 그것만 꼭 기억하세요. 아, 내가 결국에는 활용하거나 사용하는 건 붕어빵 뱃속에 있는 것들이구나. 이 뱃속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요. 자, 그걸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은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클래스의 뱃속에 있는 걸 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없단 말이죠. 자, 여기 클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클래스가 있네요. 그럼 클래스 뱃속에는 필드, 메서드, 생성자, 이너 클래스가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멤버는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사용하는 게 클래스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얘네들을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사용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객체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객체 만드는 코드가 이겁니다. 스트링 때도 보셨던 것처럼. 자, 여기 지금 제가 말로 설명을 했는데,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과 객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은 배우고 계신데, 이거는 붕어빵 얘기로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을 찍는 방법이랑 붕어빵을 맛있게 먹는 방법, 다시 말해서 붕어빵 뱃속에 있는 앙꼬를 먹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붕어빵 뱃속에 슈크림도 있고 단팥도 있거든요. 이 객체 뱃속에 필드도 있고 메서드도 있고 이너 클래스도 있거든요. 자, 개념적으로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일단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생성 코드는요, 앞으로도 정말 이걸 많이 할 겁니다. A는 UA. 이렇게 이런 형태입니다. 자, A라고 하는 첫 번째가 클래스고요. 두 번째가 참조 변수입니다. 세 번째가 흰 메모리에 넣어라 라는 소리인 거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이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앞에서 설명드렸죠. 클래스랑 이름이 똑같으면서 여기 뒤에 소괄호가 붙은 겁니다. 그게 생성자예요.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소괄호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성자라고 하는 것을 왜 호출하냐면요, 생성자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생성자가 빙그르르 돌아가고 나면 결과물로 누가 나오냐면 객체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붕어빵이 땅 하고 찍힌단 말이죠. 그럼 그 붕어빵을 U라고 하는 키워드가 흰 메모리에 땅 하고 넣어주는 겁니다. 그 객체 뱃속에는 필드 메서드 이너 클래스가 있다면서요. 네, 필드 메서드 이너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U라고 하는 키워드가 흰 메모리에다 넣어주죠? 그럼 흰 메모리에 어디에 넣었는지 알려줘야지 내가 나중에 그 객체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디에 넣었는지, 여기 100번지라고 한다면 어디에 넣었는지가 바로 이 참조 변수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참조 변수 A는 그 객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 중에서요, 메서드라고 하는 놈은요, 실제 저장되는 위치는 여기 앞에, 이쪽 앞에, 여러분들 그 클래스 영역이라고도 부르고, 첫 번째 메모리 영역을 클래스 영역이라고도 부르고, 스태틱 영역이라고도 부르고, 파이널 영역, 그리고 메서드 영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왜 메서드 영역이라고 부르냐면, 이 세 개의 멤버들 중에서 메서드는요, 이 앞쪽에 저장이 돼요. 실제로는 여기 앞쪽에 저장이 되고, 이 메서드라고 하는 여기 객체 뱃속에 있는 메서드는요, 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만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는 여기 앞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객체 뱃속에는 필드 메서드, 이너 클래스가 있고, 메서드는 실제 메서드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뱃속의 메서드라고 하는 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요게 결국에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객체를 생성했을 때 메모리에서 나타나는 그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클래스는 항상 이렇게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스트링 같은 경우에 스트링 str은 new string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대로 한국말로 쭉 풀어줬으면요. 자, 보세요. 요만큼을 한국말로 좀 풀어줬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클래스 참조 변수 흰 메모리에 집어넣어라 생성자, 생성자의 출력이 객체. 다시 말해서 이 생성자를 통해서 나온 객체를 흰 메모리에다가 집어넣고 어디다 집어넣는지에 대한 주소값을 참조 변수 A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클래스라고 하는 놈은요, 클래스 영역에 클래스 로더에 의해서 로딩이 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A라고 하는 클래스는 붕어빵 기계라면서요. 붕어빵 기계가 있어야지 생성자가 붕어빵을 찍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붕어빵 기계를 여기다가 탁 사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생성자가 붕어빵을 찍어라, 객체를 찍어라 라고 하면 이 붕어빵 기계를 사용해서 객체를 찍은 다음에 흰 메모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붕어빵 기계를 여기다가 안 갖다 놓으면 당연히 생성자가 동작을 못 할 거예요. 붕어빵을 못 찍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클래스는 클래스 로더에 의해서 클래스 영역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름이 클래스 영역이었던 거고요. 메서드가 실제 메서드는 여기 인스턴트 메서드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마찬가지로 메서드가 저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메서드 영역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메모리에서 앞에 부분에서 왜 클래스 영역, 왜 메서드 영역이라는 말이 붙었는지 벌써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객체를 생성할 때요, 제가 두 가지 메서드가 앞에서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메서드를 공유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객체는요, 동일한 메서드를 가져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겁니다. 동일한 메서드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객체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객체를 이렇게 두 개 만들었어요. 자동차 1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카 1과 카 2라고 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자동차 두 개의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럼 붕어빵 기계는 당연히 한 대겠죠. 붕어빵 기계는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붕어빵을 두 개 찍은 겁니다. 첫 번째 붕어빵은 여기다 찍고요. 두 번째 붕어빵은 여기다 찍은 다음에 각각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참조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붕어빵 두 개를 찍었죠. 그러면 여기 뱃속에도 멤버가 들어갈 거고 여기 뱃속에도 멤버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첫 번째 거는 차가 예를 들어서 빨간 차라고 만들어 볼게요. 특징이 빨간색 차예요. 두 번째는 컬러가 파란색인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자동차니까 그 뱃속에는 드라이브라고 하는 운전하기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이 드라이브랑 이 드라이브는 어차피 동일한 드라이브일 거거든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난 똑같은 걸 여기다가 계속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어요. 객체 100개 만들면 100개를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하나의 클래스에서 나온 모든 메서드는 동일한 기능을 가질 테니까 이 드라이브를 하나만 딱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나머지 각각의 객체들은 그 드라이브가 어디 있는지 얘를 가져다만 쓰자. 어디 있는지만 그냥 가져다 쓰자. 그게 바로 메서드를 공유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어요. 아니,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자동차가 다르면 다르지 않나요? 어떤 자동차는 빠른 자동차고 그러니까 스포츠카고 어떤 자동차는 뭐 SUV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드라이브라고 하는 기능이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는 6단까지 있고 어떤 자동차는 5단까지밖에 없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SUV 6단까지 있고요. 하나는 5단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했으면 클래스가 두 개란 소리입니다. 동일한 붕어빵 기계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붕어빵이랑 국화빵이랑 두 가지는 다른 기능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전혀 다른 클래스입니다. 하나의 자동차, 하나의 설계도에서 나온 객체들은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모든 기능은 동일하고요, 특징만 다른 거예요. 색깔이나 뭐 이런 것만 다른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기능이 다르면 그건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1이라는 클래스고, 두 번째는 자동차 2라는 클래스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동일한 클래스로 찍어내면 모든 기능이 동일한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절대 혼돈하지 마세요. 자, 그럼 클래스의 개념과 기본 구조에서요, 앞에서는 자동차를 가지고 말로 설명드렸는데, 이번엔 실제 클래스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클래스가 이겁니다. 여기 필드가 하나가 있죠. 변수가 선언이 되어져 있죠. 메서드입니다. 자,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소괄호, 중괄호가 있어요. 여기 앞에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메서드고, 이게 필드입니다. 자, 그리고 A는 UA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클래스 안에서 M값 바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었죠. 이 클래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습니다.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야지 M이라고 하는 값도 사용할 수 있고 프린트라고 하는 메서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무조건 객체 생성을 해야 돼요. 자, A는 UA 하게 되면 흰 메모리에 객체가 하나 만들어질 거죠. 자, 생성자가 생성이 되면 그러니까 생성자가 돌아가면 객체가 만들어질 거고요. 객체 뱃속에는 지금 멤버가 두 개밖에 없네요. 이너 클래스는 없으니까 필드 하나, 메서드 하나가 있을 겁니다. 자, 필드에는 지금 3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어요. 이런 객체가 new에 의해서, 이 new라고 하는 키워드에 의해서 흰 메모리 안에 들어갈 거예요. 흰 메모리 어디 들어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참조 변수에 저장이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여기 만들어진 상황일 거고요. 자, 이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객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여기에 이렇게 클래스 로드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M이 있고 여기도 프린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붕어빵 기계에도 슈크림이 있으니까 붕어빵 기계로 슈크림 붕어빵을 찍을 거잖아요. 하지만 슈크림을 붕어빵 기계에서 빼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여기 안에 그건 바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객체를 찍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나머지 그 메모리 구조를 잘 보시면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제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필드를 활용하든 메서드를 활용하든 참조 변수를 통해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 변수 하고 나서 점을 땅 찍으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해당 번지의 위치로 이동을 해라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참조 변수명에다 점을 딱 찍었어요. 여기서는 지금 A가 참조 변수죠. 그래서 내가 A 하고 나서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야,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봐. 그럼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면 객체가 있을 거야.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A.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객체에 가면 붕어빵이 있을 텐데 그 붕어빵 배를 가려면 거기에 M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A.M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a.print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야,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봐. 거기 붕어빵이 있을 거거든. 그거에 배를 가려면 거기 안에 뱃속에 prin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객체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필드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입력하거나 출력하거나, 다시 말해서 읽거나 값을 넣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호출하는 겁니다. 기능을 호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a.m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한 거죠. 그럼 a.m,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면 m이 있을 거야. 그 m 값을 출력해봐봐. 그럼 3이라고 하는 것을 출력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필드를 사용한 겁니다. 필드에다 값을 대입할 수도 있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a.m은 8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면 M이 있을 텐데 그 M 값에다가 8을 집어넣어. 그럼 여기 지워지고 8로 바뀔 거란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메서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메서드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메서드를 호출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a.print라고 하는 건 a.print를 호출하라는 소리죠. 그럼 a.print,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print를 호출해라. 실제 print는 여기 있겠지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얘가 실행될 거란 말이죠. 자, 실행되면 결국에는 system.out.print라는 얘가 결국에는 실행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객체 생성 및 활용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클래스 챕터 제가 조금 동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또 더군다나 붕어빵 기계 이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내내 앞으로 제가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붕어빵 기계와 붕어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는 제가 지금 설명했던 패턴에 대한 것들을 조금 숙지를 해주셔야 제가 이후에 갑자기 붕어빵 얘기하거나 붕어빵 기계 얘기하면 혼동스럽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계속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사실은 뭐 매번 챕터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외워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미안스럽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자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클래스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장은 꼭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개념적으로요. 문법적인 건 금방 익힐 겁니다. 개념적으로 클래스가 뭐고 객체가 뭐고 그리고 내가 객체 생성을 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